안녕하세요. 여름입니다. 오늘은 간호학과 조별과제 무엇을 하나요? 편으로 돌아왔어요. 저번에 간호학과 무엇을 배우나요? 편에서 어떤 분이 조별과제가 궁금하다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정말 자세하게 어떤 조별과제가 있는지 오랫동안 마음속에 궁금증을 품고 계셨다고 하셔서 이건 정말 누구나 궁금해할 수 있겠다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분이 질문하신 것 답변해드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조별과제 몇 가지를 더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간호학과 조별과제는 이런 증상의 환자가 있는데 어떻게 간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써라 하는 이런 형식인가요? 이런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러이러한 증상이 바로 어떤 자료를 수집을 하냐 문제인 것 같은데요. 수집하는 자료에는 증상보다는 이 환자가 왜 입원을 했는지, 그리고 질병 히스토리, 그리고 어떤 진단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검사 결과 같은 걸 기본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요. 또 건강과 관련 있는 유의미한 자료들은 다 수집을 합니다. 이렇게 요약된 자료를 바탕으로 간호진단이라고 하죠. 저번에 간호학과 무엇을 배우나 편에서 설명드린 대로 200개가 넘는 간호진단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간호진단을 뽑고 그 뽑힌 간호진단 안에서 또 우선순위를 매겨야 돼요. 그리고 각각 간호진단에 대해서 각각 간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해서 감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 질문해주신 분께서도 어떻게 간호해야 할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간호라는 게 어떤 건지 확 감이 오시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제안해 드리고 싶은데요. 간호는 환자 치유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냐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간호사가 하고 환자 치유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면 저는 간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간호진단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추가적으로 하나는 이게 이론과 임상 간 괴리가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간호진단이에요. 임상에서는 간호진단보다는 간호기록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간호과정은 처음 배울 때만 조별과제고 조별과제 한 번 한 이후로는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 개인 과제로 돌릴 거예요. 그래서 실습 때마다 따라다니는 과제가 바로 이 개인 케이스 과제예요. 두 번째 조별과제는 간호 연구 방법론이에요. 저희 때부터 논문을 다 쓰지 않고 연구 계획서까지만 쓰기 시작했는데요. 연구 계획서는 본격적으로 논문을 쓰기 전에 전반적으로 윤곽을 잡는 과정이라고 하네요. 가장 어려웠던 과정은 연구 주제와 연구의 필요성을 잡는 과정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관련된 논문에 과거 논문 문헌 고찰도 정말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교수님과 면담도 많이 하게 되면서 피드백도 정말 많이 받았던 때가 연구 논문 주제를 정할 때였어요. 관련된 논문이 있는데 왜 이 주제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관련된 논문의 결론은 뭐였는지, 이렇게 교수님 피드백도 많이 받고 수정하고 해서 정해진 논문이 있는데 조별 과제였고 주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건강과 관련이 있거나 간호사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걸 모르고 각자 뭐 몇 개씩 주제를 생각해 오기로 했는데 제가 이북 리더기가 독서량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생각을 해온 거예요. 당연히 탈락했죠. 그래서 건강과 관련이 있고 간호사와 관련된 연구 주제를 가지고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는 조별 과제였어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팀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간호 전문직과 윤리 팀플인데요. 이 수업에서는 참 그룹 토의가 많았어요. 기억에 남는 그룹 토의 주제 중에 하나가 간호조직 내에서의 태움에 대한 해결 방안이었어요. 여러 조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해결 방안이 신규 간호사, 교육 전담 간호사 제도 만들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간호학과 입학하신 후부터 그리고 다니면서 그리고 간호사 일을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간호 조직 내 태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넘어서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팀플은 바로 간호학 개론인데요. 간호학과 입학해서
처음으로 배운 전공 과목인 간호학개론에서 있던 첫 번째 팀플이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졸업 후에 다양한 간호사 진로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로 일하고 계신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 내용을 교실에서 함께 발표를 통해서 공유하는 취지의 팀플이었는데요. 저희 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결이 돼서 수술실 간호사 선생님을 인터뷰를 했고, 제가 이 팀플 이야기를 꺼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간호학과 졸업 후 진로가 참 많죠.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좀 나열을 해볼게요. 병원 내 간호사로는 먼저 중환자실 간호사, 수술실 간호사, 병동 간호사, 응급실 간호사, 외래 간호사, 인공신장실 간호사, 간호부 간호사, 감염관리실 간호사 8가지죠.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병원 간호사라고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병원 밖 간호사로는 보건직 공무원, 보건교사, 연구간호사, 보험심사 간호사, 산업간호사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있다고 저도 배웠고, 그리고 우리나라 밖 간호사도 있잖아요. 바로 미국 간호사, 캐나다 간호사, 호주 간호사, 중동 간호사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꿈꾸고 오는 간호학과 학생들도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호사가 CEO도 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제가 조금 조사를 해왔는데 간호사는 널싱홈이나 아동보육센터, 사회복지시설, 알코올 상담센터,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는 CEO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주목받고 있는 창업은 바로 널싱홈이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분류를 했고 정말 많은 직업들을 나열을 해봤는데요. 뭐 하나가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호학과 졸업 후 진로라고 소개를 해드렸지만 간호학과 졸업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병원 간호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병원 내 간호사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간호부 간호사나 감염관리실 간호사나 뭐 인공신장실 외래 간호사 이런 거는 신규 간호사가 바로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병원이. 그리고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간호사가 되고 싶지만 취업할 때 1지망, 2지망, 3지망을 적는다곤 하지만 그대로 배치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냥 병동으로 배치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열한 것 중에 뭐 하나가 간호학과 졸업한다고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마지막에 언급해드린 CEO가 될 수 있는 그 항목들은 정말 그분들 한번 검색해서 이력을 보시면 그냥 첫 줄에 간호학과 졸업일 뿐이지 그 뒤에 이력이 정말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특별하게 어떤 부분에서 근무를 몇 년 이상 해야 한다.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격 조건이 정말 다양한데 그 자격 조건에 대한 정보 부족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쉽지 않아요. 그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간호학과 졸업 후 진로가 교과서에도 나와 있듯이 다양한 건 맞지만 저도 지금 간호학과 4학년이지만 그런 정보를 얻는 게 쉽지 않고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간호학과만 졸업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특별한 또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는 이제 국가고시를 공부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가 크리스마스였거든요. 그래도 이제 국시 공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침 10시예요. 이제 저도 촬영하고 편집하고 또 바로 공부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이제 국가고시가 2019년 1월 25일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또 언제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또 중간중간 시간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제가 아예 놀지 않는 건 아니니까 저의 취미 생활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하루빨리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그런 컨텐츠가 있으면 또 언제 올릴지 몰라요. 그래도 좀 지금 제가 종강하고 며칠간은 2일 간격으로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앞으로 1월 25일 날 전까지는 간격이 뭐 길면 2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고 저는 국가고시 끝나고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도 제가 그때그때 느끼는 감정과 정보
를 공유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을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많은 구독해주시고 알람 해두시고 유익한 영상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조별과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종강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겨울방학 알차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